내신 소감이 어떠세요? 한 시간을 지나고 뭐 했을 텐데. 사실은 부끄러운 게 좀 많고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나왔을 때는 책 못 보겠더라고요. 정면으로 보지도 못하겠고 처음 책 받았을 때 사실은 저는 책 열지도 않고 펴보지도 않았거든요. 부끄러운 뭐예요? 무슨 부끄러움? 할 때는 뭐 되게 어쨌든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한 걸까라는 당연히 불안감도 있고 나에게는 아쉬움이지만 어떤 그 독자나 편집자나 이런 의견에서는 괜찮고 이게 또 다른 매력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지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남겨주는 것도 또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부끄럽기도 하고 고민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계속 지속되니까 우선은 좀 네. 이 제목은 뭐 어떤 뜻으로 붙이신 이건 사실 이것도 가지고 온 제목이에요. 아르노 데플레생이라는 프랑스 영화 감독인데 제 소설 중에 나는 카페 웨이터처럼 산다 초반에 나오는 그 프랑스 감독인데 그 감독의 데뷔작 갑자기 소설 제목 정하는 과정에서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싸움이 뭐 꼭 승리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패배할 수도 있고 뭐 좀 그런 뉘앙스예요. 일종의 유머, 자조 섞인 것도 있고 슬픔도 있고 뭐 물론 당연히 도전적인 것도 있겠죠. 네, 그런 섞인 뉘앙스 같은 걸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그 소설에 보면 그 고다르 감독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인 것 같은데 물론 고다르 감독이 뭐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고다르나 알랭 레네 같은 그쪽 누벨바그 쪽 감독들을 굉장히 많이 좋아했었고 특히 고다르 같은 경우는 영화도 좋아하지만 그 사람이 했던 뭐 인터뷰라던가 뭐 그런 것들 그 사람 예술가로서 초기의 작품, 뭐 중기, 지금까지 작품에서 이렇게 오는 과정들 네 그런 게 너무 매력적이고 해서 어떤 점이 매력적입니까? 소설에 조금 등장을 하는데 자기 매체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다루는 매체에 대한 반성이나 고민이 굉장히 많으면서 동시에 자기 매체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문학과 회화에 엄청 조예가 깊은데 그 모든 요소들을 영화에서 어떻게 끌어들여서 하는 거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걸 실천적으로 나가는 방향 어떤 예술가라도 되게 많이 반복적일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고다르도 반복적이고 늘 같이 가는 주제는 있지만 매체의 변화와 뭐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진짜 창의적으로 잘 적응을 하고 또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고 쉬지 않는 감독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 사람 이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린 나이에는 너무 멋있었고 그러니까 정말 그냥 좋은 영화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라기보다는 관객의 태도, 영화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내가 바꾸겠다 이런 약간 의지 같은 게 뭐 60, 70년대에는 있긴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좀 많이 지친 것 같긴 하지만 약간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지금 쓰시는 작업이 그런 평전이라든가 또는 예술사 또는 뭐 문단사 비슷한 뭐 예술계의 역사 네. 그런 것들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설과? 제 거는 거짓말이 많죠. 근데 이거 그 질문은 되게 좋은 게 제가 평전, 자서전, 예술사 뭐 이런 걸 진짜 좋아해요. 그리고 그리고 막 예술사나 뭐 미술사, 문학계 역사 중에서도 되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이때 사상은 이런 가치가 있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거가 너무 흥미롭고 재밌고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뭐랄까요 영감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요. 사실은 쓰면서 이게 소설이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 그냥 평전이네. 예를 들면 뭐 그냥 예술사 아니야? 그러면 그것도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예술사 책도 저는 뛰어난 예술사 책 완전 문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뭐 문학이지 이게 문학이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역사책이라는 것도 이건 뭐 이제 너무나 일상적으로 얘기하지만 진실과 사실의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식의 표현대로 하자면 가령 뭐 정보 종합형 소설이다 이런 말들도 이제 네,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소설관, 문학관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 가령 이제 네.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뭐 불가능하거나 의미가 없다거나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으신 건가요? 사실은 독자에게 어쨌든 만약에 제 스스로도 그렇고 이 하나의 내용이라 그래야 되나 장편? 아무튼 뭐 300페이지, 400페이지 이런 정도에 쓴다면은 이거를 쭉 읽을 때 과연 지금 형식이라는 게 어울리는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고 사실은 스토리텔링? 인물이 나와서 끌고 가는데 중간중간에 이런 조금의 다른 시도를 하는 형식으로 그냥 갈까라는 생각도 좀 어떻게 보면 이걸 타협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네,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볼 거라는 생각도 좀 했었는데 근데 쓰기 전에 결국은 드는 생각이 쓰기 전에 하는 생각들은 다 별로 쓸모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우선은 쓰고 가려고요. 네, 전혀 답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 부장사실주의 친구들 중에서는 뭐 책을 좀 마지막으로 내신 건데 뭐 어때요? 먼저 책 두 사람 거 내는 걸 보면서 뭐 어떤 생각이 좀 들었나요? 친구들의 책을 보면서? 친구들의 책을 보면서 참 책이 안 팔리는구나. 정말 지질이 안 팔리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몇 번 딴 데서도 하기도 했었는데 예상은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 회사 생활을 출판사에서 했었고 그것도 영업 마케팅 쪽에서 했기 때문에 네, 책이 팔리는 부스, 책을 찍는 부스에 대한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더 확실히 알고 있다. 신인 작가로 치고는 그런 거에 대한 기대, 사람들이 책을 읽을 거다. 읽어봤자 읽어도 숫자가 이 정도밖에 안 될 거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 좀 알고 있거든요. 수치를 책이 나오고 그 이후에 이야기가 되고 하는 걸 보면서 네, 소설은 정말 우리끼리 사람들 막 비난하긴 하지만 대중들이 너희끼리 노냐 이렇게 비난하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끼리 놀게 될 줄이야.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려워서 안 어려운데